안녕하세요. 영상이 민수기 7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됐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월 달쯤 해가지고 코로나 비루스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가지고 많이 그 정부에서 또는 그 의료업계에서 저희들의 그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제 많이 못하게 하고 모임 갖는 것을 많이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 모임이란다든가 장례, 결혼 그런 그 모임들도 규제를 많이 하고 예배 보는 그런 모임도 많이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죠. 그 이제 연말연시가 이제 됐는데 역시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연말연시에 뭐 어디 뭐 돌아다니고 할 게 아니고 집에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가족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5이고, 그리고 손주가 이제 6. 지금 하나가 또 이제 임신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이제 7 이렇게 되는데, 다 모이질 못해요. 왜냐하니까 6명 이상은 가족 모임을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이 방역상 좋지 않다 하니까 따라야 되겠죠. 저희는 식사를 그래서 나눠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팀, 저녁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가족이죠. 이상가족으로 식사를 하자.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려니까 뭐 음식 장만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구들도 많고 해서 제가 고기를 구워 먹자. 그럼 시골에서는 제가 일 도와주는 분들하고 간편하게 불 피워서 고기를 이제 자주 구워 먹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마드리드에서는 연기 피우는 것도 옆집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골집 나무, 큰 나무들을 이제 한 25그루 정도, 한 50년생 된 나무를 이번에 다 이제 잘랐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나무가 너무 크니까 20m 이상 이렇게 높이로 올라가고 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바닥에 많이 뿌리가 번져가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제거를 하면서 저희 마드리드 지금 여기 불 피우고 있는 여기도 담쟁이도 좀 심고 꽃나무도 조금씩 심고 소꿉장난 같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 뭐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다 지들 나가서 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해서 벽에다가는 이제 하얀 칠을 저렇게 이제 했고 바닥은 이제 돌로 다시 깔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럼 고기 구워 먹는 장소를 그럼 만들자. 해서 시골에 있는 바베큐 스토브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필타, 그 재받침 필타인데 원래는 여기 이제 둥근 소뚜껑 같은 판을 걸어서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숯불구이 그걸 좋아하니까 네모난 상자 같이 이렇게 불판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얹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하니까
작년 여름에 제가 여름 휴가 바닷가에 갔을 때 광고가 하나 났더라고요. 어떤 이런 철물 창고에서, 자재 창고죠. 그러니까 자재 창고에서 이제 문을 닫는다고, 재고 정리를 한다고, 값을 저렴하게 판다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 갔죠. 뭐 휴가 때 할 일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시간 이제 차를 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창고에 쇠가 그냥 뭐 하나 가득 찼더라고요. 건축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자재 창고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한다고 폐업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쇠 관을 좀 잘라줄 수 있느냐? 그때 잘라줄 수 있대요. 자기들은 뭐 바쁘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기계 가서 잘라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더니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서 승용차에다가 이제 하나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또 2시간 걸려서 돌아와서 차고에다가 그걸 놔뒀다가 마드리드 올라오면서 또 5시간 동안 차에다 싣고 또 왔습니다. 1시간 또 걸려서 시골집에다 갖다 놨죠. 시골집에 이제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바닥에 무슨 이렇게 쇠를 갑자기 갖다 놔가지고 거치장스럽게 이러고 있냐고 투덜대요. 그래서 이거 그럼 정리하겠다고. 그 정리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요것은 처음 제가 만드는 여기 말로는 로켓 스토브, 이제 이렇죠. 불이 밑으로 이렇게 타서 내려가면서 이제 위로 솟아오르는 로켓 스토브다, 이렇게 여기서 부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 취미가 있으신 분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나무 땔감을 조금 이제 넣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불이 타면은 그 위에 숯판을 이제 얹죠. 그 숯판을 얹어가지고 그 숯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으로 뭐 만져서 피라미드로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그냥 쏟아요. 숯 부대를 그냥 푹 위에다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불을 붙인 불이 숯판으로 올라와서 그냥 한꺼번에 다 붙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만들었는데, 요번에 해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를 시골에서 쓸 때 동네 영감들이 와서 보고는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만들어서 팔으라고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데 그걸 뭐 만들어서 제가 파는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진 않고 이 스토브를 이것저것 그저 쇠가 있는 대로 만들어서 시골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잔치할 때 쓰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되겠어요, 저한테는. 지금 이제 불을 나무에다가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코로나 비루스로 쭉 그래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지 말라, 진료소도 하지 말라, 개인 의료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진료실 문 닫고 매일같이 뭘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이제 일터가 있으니까 시골에 매일 갔죠. 가서 이제 하는 일 하고 준비할 일 하고 이러고 매일같이 살면서 저는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밀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았는데, 저의 이제 한쪽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제 한국 생각을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은 뭐 어떻게 요즘은 잘 돼가나 하는 중에 있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2020년도 연말쯤 돼가지고 저한테 멘사회가 하나 왔어요. 멘사회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인들 몇몇 분들이 성의를 모아가지고 친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이민수기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친구사 제도를 정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서 헌법재판에 들어가서 이것은 법상의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또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판결문이 법이 되는 거죠. 판결문이 이제 법의 효력을 가져서 다시 어떤 그 업계나 분야가 생겨날 수 있는, 말하자면 소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죠.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인데 아마 뭐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 전에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30여 년 전, 40년 전에도 헌법재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대로 다 지더라고요. 승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도루묵 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헌법소원 들어가서 있으니까 좋으니 니도 어떻게 좀 협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뭡니까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도 안 하면서 저는 뭐 좋죠. 시골 다니면서 맑은 공기 쐬고 제가 하기 좋아하는 일 하고 뭐 이런 로켓 스토브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이나 만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그것이 조금 뭐라 그럴까 부담이라 그럴까 뭘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한국에 헌법소원을 들어갔다 하니까 뭡니까? 한국의 그 제도, 법을 집행하는 법관, 재판관, 또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관, 정치인 이런 사람들, 또 업계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형성돼서 활동하는 그 업계, 의사협회, 뭐 한의사협회, 업계나 협회나 뭐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먹고 사는 거, 응?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학과 의업은 달라요. 의학은 순수한 자연과학으로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순수한 자연과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에서 말하는 침구학과 의업에서 말하는 침구업은 상당히 다르죠. 왜냐면은 그런 생명과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학문, 학술, 의술을 진짜 돈을 벌어먹는 차원에서만 시행을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아프자 말자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안 죽냐? 안 죽죠. 그렇지만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죽겠죠. 또 그나마 돈 떨어지면 또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공공 뭡니까 의료제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국립의료제도, 국민 전체의 어떤 그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뭐 그런 의료제도를 만들게 돼서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제도가 생기면은 그것은 의학이라기보다는 의학계라는 것보다는 의업계, 말하자면 생업으로서의 돈 벌어먹는, 돈 버는 그러한 일을 많이 관장하는 성질이 더 많습니다. 의업. 그래서 의업과 의학은 우리가 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관이나 법관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뭐나 간에 말단 동네 경찰서, 경찰요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양식이 부족하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주먹으로 이런 낯선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동서남북도 모르겠는 이런 땅에 와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고, 왜 그랬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그런 법관, 행정관, 소위 말해서 출세했다는 사람, 권력을 쥐었다는 사람, 뭐 힘을 가졌다는 사람 등등이 양식이 없다.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멀쩡하고 인물도 훤하게 생긴 사람이 양식이 없다니 그 말이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양식이라는 거죠. 제 표현대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게 이제 유럽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럽 땅에서는 제가 그동안 이제 4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저에게 말하자면 그 매력적인 뭐 매력이라는 것보다도 좋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라 이렇게 호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양식이 있구나. 그 양식이라는 건 뭐냐? 그 선한 뭡니까? 인식, 선한 인식이 있다.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됐던 소수의 사람이 됐던 뭔가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뭐 희한한 짓, 엉뚱한 짓, 별난 짓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그 별난 짓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또 공공의 어떤 훼손을, 뭐 환경을 훼손하느냐, 아니면 뭐 거짓말로 사기를 치느냐, 도둑질을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을 망치느냐, 건강을 해치느냐, 기타 등등 손해보는 그런 거 피해를 주는 관점에서 관찰을 한다 이거죠.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일이나 그 별난 일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접해봤을 때 경험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제 소감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거 참 희한한 거지만은 참 좋은 거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일하니까 또 그렇게 또 수입도 있고 잘 살고 남들도 또 잘 지내고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공부 배우고 또 자기도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돌면은 그것을 재판하는 판사란다든가 법이 없으니까요. 이 스페인만 하더라도 뭐 친구사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술이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에서는 이 사전에 없어요. 스페인어 사전에 침술. 그러니까 침을 넣는 사람, 친구사 이런 말은 아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무슨 법률이 있겠습니까?
단어 자체도 없는데. 이거 없죠. 그럼 없는 데에서 재판을 한다 이거. 왜 재판하냐? 그 못된 의사들, 예? 자기 환자 못 나서 가지고 환자가 고생 하다가 아이고 소문 듣고 침이라도 맞으러 왔다 해가지고 그거 없는 돈 내고 말이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당 의사가 고발합니다. 지는 고치지 못한 병을 환자가 났었으면은 축하하고 와서 인사하고 말이죠. 커피라도 사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좋은 일이 될 텐데 그걸 뭐 변호사 사서 친구 변호사 사가지고 몰래 고발해. 몰래 고발한다고 뭐 재판 안 합니까? 그럼 나중에 그 재판장에서 그 출두 명령서 다 옵니다. 그럼 가요. 그 가면은 또 지네들은 또 져요. 왜 지느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어떤 피해를 줬냐 이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지 말에 의하면. 아니 의사는 병 고치는 게 생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게 죽을 때까지 할 일이고 뭐 그런 건데 지 환자가 어디 가서 나섰다는데 왜 지가 핏대를 내고 고발을 합니까? 예?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 왜 고발하냐? 그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면 다른 방면에서 따져본다면은 지가 돈 받아먹고 환자는 뭐 의사한테 가야 되니까 뭐 돈 내고 또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병도 못 나서 주면서 돈 받아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가 이걸 고쳐줘 버렸다 이거죠. 고쳐주니까 자기 먹거리가 이제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쳐준 놈을 고발해서 못 고쳐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상태로 일을 하고 밤낮으로 돈 쓰고 사람 시켜서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뭐 등등의 협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로서 존재하는 이 협회라는 게 절대로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못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 저도 많이 받고 저도 당했고 그렇지만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 저는 그저 여기는 땅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주 몹쓸 땅이네. 대한민국이라는데 산천은 아름답고 저도 뭐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만은 산천은 아름답고 그런데 사람들도 그저 그럴듯하게 생기고 그런데 이발소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사람들 이 심성이 양식이 없구나. 양식이 없는 데서는 이거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죠. 젊기도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양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 많이 갔죠. 여기저기 많이 갔습니다. 형사 재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재판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판 도중에 판사가 일어나서 당신 바쁜 사람이니까 얼른 가서 환자들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저는 재판관한테도 참 인상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사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양식, 법도 없고 제도도 없으니까 그거 법도 없고 제도도 없으니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법 생기면 법을 따라서 하셔. 그렇게도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신 말이야 재판 도중에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서 당신 진료소 가서 환자 보라고 당신 바쁜 사람이니까 먼저 가라고. 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것을 좋은 일은 좋게 본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가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게
보고 또 바라는 이런 침술의학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60년 전부터 이거를 박사를 냈느냐. 박정희서부터 박사를 냈죠. 네. 박정희가 이제 5.16 그거 쿠데타 해가지고 그 무식한 군바레들, 의협에 빠진 사람들, 의학을 해서 돈벌이나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들, 그런 또 군발이, 그런 사람들 앞장 세워서 침수를 죽여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할 일이 그 의학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의학을 죽이는 일이 뭐 나중에 환자 살리겠습니까? 의학은 살리겠지만 그 의사가 의학 자체는 의학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환자를 보는 건데 그 의사가 기본적으로 돈벌이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칼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침술의 법도 없고 단어도 없는 이런 땅에서 그거 참 좋은 거다. 그거 많은 사람이 좀 해봤으면 좋겠네. 나도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태까지 제가 많은 지지와 호응과 도움을 받아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전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40년 전에 그 정도 됐을 때도 80년도 그때도 헌법재판 들어가야 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돈 걷어서 하는데 뭐 얼마가 드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학회 회장님들은 또 그 돈 모은다고 회원들한테 뭐 해서 돈들 좀 내시오. 찬조금들 내시오. 그 찬조금 갖고 뭐 비스켓이나 사지. 그게 뭐 재판에 들어가는 돈이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거 다 썩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 썩은 정치인들한테 뭐 면직 갖고 명분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돈 넣어야 되고 돈 넣어서 그게 안 되고 돈 일도 안 되고 돈도 뛰면은 어디 가서 돈 줬다는 말도 못 해요. 그랬어요 그때. 그런 걸 저는 이제 쭉 보면서 야 나는 뭐 줄 돈도 없고 그런 뭐 힘도 없으니까 그저 몸뚱이로 외국에 나가서 몸뚱이로 부딪힌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와서 여태까지 몸뚱이로 고생하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뭡니까? 그 우리나라 그 재판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번 마지막 헌법소원회에서 한 명의 판사가 부족해가지고 졌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좌파 정부 문재인은 제가 문재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뭐 문병장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저는 문병장 하는 시절에 제가 만나서 알게 된 인연뿐이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저 옛날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병장 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제도를 관장하는 행정부, 정부 또 그런 법을 갖다가 연구해서 재판을 하거나 판례를 내는 그 재판 법조계 이런 데가 그냥 골고루 썩었다.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뭐 더 썩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좌파 정부라고 그러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침구사들, 그동안 6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런 침구인들을 법에 있는 대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왜 있는 대로냐 하니까 우리나라에 침구사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뭐가 부족한데 시행을 안 해요. 시행을 안 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친구사법이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친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본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도지사 면허를 준다. 그래서 면허를 받아서 친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년 동안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는 뭐 지금 깜빵에 가 있다는데 깜빵 가서 있을 짓 했죠. 뭐 다른 거보다도 이 침술 가지고 이거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짓은 뭐 나쁜 짓이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 안 보시면은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영상 이민숙이 쭉 보시면은 거기 이제 조금씩 다 나옵니다. 그게 그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거 신고사 제도적으로 잘못했으면은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냐? 나쁜 짓이죠. 왜 나쁜 짓이냐? 벌써 침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침을 가지고 침을 놓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수십만 명이라는 건요, 의료인들 다 합쳐도 그거 안 돼요. 전체 의료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의 의료인이라고 그럴까, 친구인이라고 그러면 친구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직업적으로, 학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 사람의 가정까지 다 뭡니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준 것도 있고 또 죽인 것도 있고 망하게 한 것도 있죠. 친구 업계에서 침술 가르치고 침술 논다고 하다가 고발되고 도망다니고 사고 쳤다고 거짓으로 또 고발해가지고 그거 재산 탕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 아니에요? 왜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제가 맨주먹으로 조국을 떠나야 됐냐 그거예요. 그런 고통을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그렇게 줬는데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다면은 원자폭탄 터뜨려서 수백만씩 죽이고 말지.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그거 아주 큰 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어차피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번에는 지네들 정치적으로라도 친구사한테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은근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히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건 당연히. 외국 나와가지고 한국의 의사, 한국의 한의사, 한국의 약사 행세할 수 있습니까? 행세 못 합니다. 행세라는 건 큰 소리 치고 잘 산다는 그거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환경과 입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 의료인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의학 중에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거는 오로지 침술밖에 없다. 침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나와서 뭐 때문에 또 한국에서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고 사니까 그냥 사는 줄로 아는데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비극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의 비극이다.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까지 했고 지금은 문재인. 왜 문재인 얘기해요? 문재인이 일공수부대에서 근무했다면서요. 공수부대에서 본 게 뭐예요? 그 의료하사관, 의무하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의무하사관들이 빠따 맞아가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침술 공부하는 겁니다. 공수부대에 침술 교육대가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기관, 국가기관에서
빠따 때려가면서 봉급 주고 밥 주고 잠자리 주고 옷 주고 하면서 침술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요. 뭐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침술 교육대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 씨가 그거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두환 씨가 그거 만들고 교육 가르치고 문재인이도 그거 행정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교육 가르치라고 하루에 그 교육 지시 예, 그거 일과 계획표에 그렇게 넣고 다 그렇게 해서 알면서 그걸 외면시한다? 그게 직무유기예요. 그게 직무유기. 직무유기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양식유기다. 양심을 저버리는 짓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억울한 사람, 침구인이 60년 동안 억압을 받고 그동안 한 번도 매년 봐야 될 시험을 한 번도 시험을 안 보고 그동안 친구인들 탄압하고 영창 보내고 벌금 물리고 예? 다 외국으로 내쫓고 병나서 화병나서 죽게 만들고 집안 망하게 만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불법이다 해가지고 또 잡아넣고 그렇게 쭉 했는데 이번에는 될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돼야죠. 예. 그 뭐 돼야 되는 일이니까 되면은 그냥 간단하고 순리대로 세상에 또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그동안 제가 못했던 유튜브 뭐 유튜브 안 한다 해서 제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쭉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시간 나는 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죠. 친구 업계가 잘 되도록 친구사들이 잘 풀려나도록 대한민국에서 침술의 종주국으로서 종주국답게 전 인류를 위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좀 하도록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염원하는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매번 그저 유튜브 틀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바쁘니까 돌아다니고 또 제가 돌아다닐 때는 이제 육체적으로 몸뚱이를 하는 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뭐 집을 수리한다든가 정원을 뭐 수리한다든가 나무를 자른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기 보시면 쇠 조각 잘라가지고 불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끼고 유튜브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힘들고 번거로운 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찾아뵙고요. 이번에 연말연시 코로나도 있고 또 이 폭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차들이 지금 반이 다 그렇게 눈 속에도 잠겨 있어요. 동네 차들 여기 밑에 다 눈 속에 있어요. 귀를 꽝꽝 얼고 그래서 이제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제가 몸으로 하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이제 또 유튜브 생각이 이렇게 나고 여러 시청자들께서 제가 유튜브 하지도 않는데 요즘 구독자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릴 겸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